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7주차 강의 녹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7주차는 이제 이준 교수님 책으로는 7장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 그 다음에 메리안 책으로는 이제 12장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토픽은 총 4개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토픽당 비디오 하나씩, 총 비디오 시간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에듀클래스에 공지한 대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 이론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 선택 이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복권에 관해서 영어로는 lottery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슬라이드를 좀 영어로 써놨거든요. 읽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려운 영어를 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7장과 우리가 지금까지 전에 했던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룬 내용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서요.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재와 두 번째 재화를 각각 얼만큼 이제 소비할 건지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의 어떤 선택은 과연 어떠한 상품 묶음을 살 건지, 한마디로 번들 X를 살 건지 또는 번들 Y를 살 건지, 이게 바로 이제 선택의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소비자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딱 하나예요. 소비자가 첫 번째 재화를 3개, 두 번째 재화를 4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입했다. 그러면 3,4를 구입한 그 결과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그 확실한 결과로부터 소비자는 자신의 유틸리티 펑션을 이제 이렇게 U로 주어져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여기다 3,4 대입한 그런 만족도 또는 효용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소비자가 아니면 또는 일반 시장에서 어떠한 에이전트든요, 기업가든 정부든 아니면 소비자든요, 어떤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래서 make a choice, 어떤 선택을 이제 하나 고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hoose one alternative.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choose an action. 다 같은 의미예요.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선택은 이제 어떤 하나의 아웃컴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아웃컴은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로 나타나고요. 효용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요 소비자 이론이 끝나면은 이제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생산자한테는 어떠한 이윤 또는 수익 이제 이런 걸 창출하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는 이제 소비자의 그런 잉여랑 생산자 잉여 모두 다 신경 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회적인 총잉여요. 음, 이걸 결정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가 이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또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폴리시를 이제 하나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임플리멘트 할 때요. 또는 기업이 이제 어떠한 투자 결정을 할 때, 아니면은 상품을 얼마큼 공급할지 그걸 결정할 때, 이때 만약 그걸 선택을 했으면은 결과는 딱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아웃컴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7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불확실성이 바로 이 아웃컴, 결과에 있을 때, 그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컴이 uncertain 할 때 과연 소비자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웃컴, 이 uncertainty가 과연 소비자의 선택 이런 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이 7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거의 모든 문제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이러한 리스크 또는 uncertainty,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상품을 많이 구입하죠.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구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옷을 살 경우에는요,
그 옷을 우리가 정확히 입어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사진을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과 그 상품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을 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얼만큼 이제 핏이 맞는지 또는 퀄리티에 관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딜리버리 이제 그 상품을 주문하면 이제 저한테 배달이 오죠. 근데 딜리버리 데이트 언제 정확히 저한테 배달이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한마디로 상품 주문이 이제 상품 주문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선택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아웃컴을 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웃컴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유틸리티에도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X1과 X2 여기에서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유틸리티에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소비요. 우리가 현재 소득은 정확히 알고 소비를 하지만 미래에 과연 얼만큼 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소비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 투자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동아시아에 한번 어떤 새로운 투자를 이제 계획을 할 때, 그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수익률을 모른 채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policy를 이제 결정할 때, 이걸 이제 실행시킬지 말지 결정을 할 때, 그 policy 자체가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약속 장소에 갈 때 과연 버스를 탈 건지 아니면은 걸어갈 건지, 예를 들어서 그 public transportation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드라이브를 할 건지 이런 거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드라이브를 할 때는 얼만큼 트래픽 잼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결과 얼만큼 빠르게 도착할 건지 늦게 도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제 잘 알고 서로 간에 잘 알고 결혼을 하겠지만 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이 매칭에 대해서 퀄리티 우리들이 얼마나 잘 맞을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른 채 많은 커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uncertainty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일반 대학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과연 대학을 갈까 말까 이거는 4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4년 후에 과연 어디에 취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 그 4년 동안 투자한 그 리턴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군대에 갈까 군대에 갔다 오고 2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입대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을 하죠. 거의 모든 문제에서 결과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키 퀘스천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건데요. 과연 이 uncertain outcome, 결과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선택 또는 어떤 개인의 선택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려하게 될 텐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example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동전을 하나 던지는 갬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이 갬블에 참여할 건지 참여하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선택사항은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이 갬블에 참여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동전 하나를 던져요. 그래서 앞뒷면에 있는 동전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그런 코인 토스, 코인을 하나 던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앞면이 나왔을 경우에요. 헤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10불을 벌고요. 뒷면이 나왔을 경우, 테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10불을 잃는 이런 간단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냐면 만약에 이 갬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결과는 이제 확실하죠. 한마디로 지금 소득의 변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W0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W0만큼 제 소득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유지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요.
이 갬블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소득이 10불 증가해요. 헤드가 나올 경우죠. 근데 다른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소득이 10불 감소하는 거죠. 테일이 나왔을 경우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참여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결과가 이제 불확실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갬블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제 코인이 헤드가 나오는지 테일이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역시 제 소득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 소득 자체가 저의 이제 효용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결과가 역시 불확실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 효용도 역시 이제 과연 이제 10불이 상승할 건지 떨어질 건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효용도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용에 대해서 역시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포뮬레이트 해주는지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리적으로 이제 써놓은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할 건지. 자,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한마디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요, 총 두 가지예요. 소득이 10불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불 감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총 세 가지예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세 번째 엘리멘트는 뭐냐면은 소득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요, 지금 이 세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관해서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결과는 0의 확률로 발생하고요. 두 번째 이 아웃컴도 0의 확률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0이 이제 probability 1의 확률로, 그러니까 1의 확률로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총 가능한 아웃컴을 다 써준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 갬블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갬블에 참여할 건지 참여하지 않을 건지 이 상황에서요.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죠. 그리고 나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하나의 선택이죠. 이 선택은 확실한 결과, 따라서 0,0,1, 한마디로 세 번째 아웃컴이 1의 확률로 발생하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하나 낳게 돼요. 반면에 참여한다는 그 결정은요, 이 액션을 선택한다는 거는 역시 똑같이 발생 가능한 결과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결과가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가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확률 제로로 발생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불확실성에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엘리멘트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아웃컴을 전부 다 모아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example에서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lottery 또는 복권이라는 건데요. 이 복권의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거는 발생 가능한 모든 아웃컴에 대한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에서의 하나의 선택은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없을 때에는 001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어로는 degenerate distribu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엘리멘트가 딱 1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확률 분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 example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확실한 결과를 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degenerate distribution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non-degenerate distribution, 그래서 이렇게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는 이런 확률이 최소 두 가지 이상 되는 발생 가능한 아웃컴에서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0 이러한 확률 분포가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자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액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참여를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참여할 건지요. 이 각각의 액션은
하나의 로터리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역시 하나의 로터리는 하나의 액션으로 이제 결국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과 선택할 수 있는 alternative, choice 또는 action 이게요. 하나의 복권과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복권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지금 불확실성 선택 그런 문제에서 하나의 액션과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rospect. 이중규 교수님 책에서는 이거를 전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냥 prospect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번역한 것 같은데요. 전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outcome space랑 lottery를 묶어가지고 좀 간결하게 prospect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ospect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참여하지 않는 거는 복권으로 표시하면은 001이죠. 근데 만약 prospect를 표시하면은 발생 가능한 outcome.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발생 가능한 outcome이 0이죠. 여기다가 그거에 관련된 probability distribution. 딱 이렇게 하나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만 발생하죠. 이 첫 번째 결과랑 두 번째 결과. 그게 각각 동일한 확률로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outcome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각각 2분의 1씩.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써준 거를 이제 한마디로 결과. 그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랑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확률이요. 이걸 두 개만을 묘사한 걸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스펙트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로스펙트로도 우리가 액션을 묘사할 수도 있고 아웃컴 스페이스가 딱 정의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관한 로터리로 우리가 또 역시 액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example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배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배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요. 근데 각각의 배팅은 이제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요. 주사위의 그 페이스 밸류를 모른 상태에서 지금 배팅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배팅은 만약에 그 주사위가 처음에 세 숫자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를 만약에 던졌을 때 나왔을 경우 그럴 경우에 $50를 줘요. 그 다음에 페이스 밸류가 이제 4 또는 5일 경우에는 100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숫자 6이 나왔을 때는 200불을 얻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팅은 만약에 그 주사위가 홀수를 나타냈을 경우에 그래서 1, 3, 5가 나왔을 경우에는 50불, 그 다음에 짝수가 나왔을 때 이븐 넘버가 나왔을 때는 100불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주사위 이걸 이제 발생 가능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확률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확률론을 공부하면은 주사위 던졌으니까 이게 지금 발생 가능한 결과는 1부터 6까지. 그래서 총 6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생 가능한 결과는 뭐냐면요. 결과는 바로 효용에 미치는 그 결과예요. 당연히 여기서 지금 주사위의 결과가 효용과 그 아웃컴과 연관은 있거든요. 1, 2, 3이 나오면 이제 50불, 그 다음에 4, 5가 나오면 100불, 6이 나오면 200불. 근데 이 주사위 숫자보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 금액 자체요. 그래서 지금 배팅 1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50불, 100불, 200불이에요. 그 다음에 배팅 2 같은 경우는 이제 50불 또는 100불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제 우리가 하나로 결합해 보면은 총 발생할 수 있는 그 아웃컴은요. 그래서 아웃컴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50, 100, 그 다음에 200이 되죠. 결국 저는 제가 이제 이 배팅에 참여하게 되면은 과연 제가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제 효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 효용은 주사위보다는 결국에는 얼만큼 금액이 제가 이제 상금이 늘어나는지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게 3개고 그 다음에 배팅 1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로터리랑 연결이 되냐면요. 보통 로터리 이제 L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L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50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만약에 제가 배팅 1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50이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죠. 그 다음에 100이 4 또는 5니까 3분의 1의 확률로요.
200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6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의 확률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팅이요. 두 번째 베팅을 L2라고 써주면은요. L2는 이 발생 가능한 아웃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홀수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때 50불. 첫 번째 아웃컴이 이제 실현되네요.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로 이제 두 번째 아웃컴이 실현되죠. 두 번째 베팅에서는 마지막 제일 큰 거 200, 이거 나올 확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터리로 표시할 수도 있고, 역시 또 프로스펙트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걸 프로스펙트로 표시하면은 모든 결과가 다 발생하네요. 50, 100, 200.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거 두 번째 베팅 같은 경우에는 50과 100만 발생하죠. 각각 2분의 1의 확률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액션과 만약에 우리가 아웃컴 스페이스를 정의하면 하나의 로터리가 이렇게 정확히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베팅 1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베팅 1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로터리를 아래에 있는 이 로터리보다 더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베팅 1과 베팅 2를 베팅 1을 베팅 2보다 더 좋아해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L1, 로터리 L1을 L2보다 더 좋아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떠한 액션을 선택하는 거는 결국 이 액션에 대한 preference요. 선호는 결국에 로터리에 대한 선호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과가 확실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하나의 액션은 결국 딱 하나의 결과니까요. 우리가 굳이 액션과 결과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품이 두 개 있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소비할 건지. 그래서 X1, X2, 자, 그 다음에 Y1, Y2. 여기서 이제 뭘 좋아하는지 바로 이제 이 결과를 갖고 이제 우리가 선호 체계를 내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액션이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터리에 대한 선호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로터리에 대한 선호가 결국에는 베팅 1을 선택할 건지 베팅 2를 선택할 건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뭘 더 좋아하는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액션에 대한 선호랑 그 다음에 로터리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서로 동등하다, 서로 이렇게 이퀴벌런트하다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분석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한마디로 액션을 선택하는 건 로터리를 하나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런 가정 하에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거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이제 의존하고 있어요. consequentialism,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어떤 그런 이걸 결과론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지금 신경 쓰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아웃컴이 뭔지 그것만 신경 쓰지, 그 아웃컴이 과연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과연 나왔는지, 이거는 이제 그 선호 체계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두 번째 베팅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주사위가 홀수가 나왔을 때는 50, 짝수가 나왔을 때는 100.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로터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베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베팅은 주사위 대신에 동전을 던져요.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50, 뒷면이 나오면 100. 자, 이런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로터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로터리로 우리가 이 베팅을 표시해 보면은 확률 분포는 똑같죠. 헤드가 나올 확률 반, 테일이 나올 확률 반. 그 다음에 200은 이제 실현되지 않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L2랑 L3는 서로 무차별해야 돼요. 그 말은 두 번째 베팅과 세 번째 베팅 역시 무차별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주사위보다는 동전이 좀 더 심플하고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은 동전보다 주사위를 더 좋아할 수 있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 결과가 나오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50불이 나왔는지 100불에 나왔는지 그 과정에 관해서도 이제 선호 체계가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는 당연히 현실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이 이론에서는 그 과정,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기로 해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결과만 신경 쓰지, 내 인컴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것만 신경 쓰지,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늘어났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do not care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떠한 의사결정자가,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총 n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1부터 n까지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이렇게 n개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각각의 엘리멘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1은 첫 번째 아웃컴이 발생했을 때 그 아웃컴의 화폐적 가치, 이 디시전 메이커의, 이 의사결정자의 이제 그 화폐적 가치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x2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결과에 대한 화폐적 가치, xn은 제일 마지막 아웃컴에 대한 화폐적 가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생 가능한 아웃컴을, 그러니까 요 각각의 x가 이제 각각의 아웃컴의 그 화폐적 가치가 제 이제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웃컴 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보통 아웃컴 스페이스는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그 오메가로 써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웃컴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나면은 우리가 로터리를 정의할 수 있어요. 로터리는 이 아웃컴, 발생 가능한 아웃컴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요. 그래서 첫 번째 아웃컴이 발생할 확률 P1, 두 번째 아웃컴이 발생할 확률 P2. 그러니까 각각의 이 원소들은 전부 다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여야 되죠. 그리고 확률의 모든 값을 다 더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이 pi를 i는 1부터 n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 이제 1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복권에 대해서 선호 체계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뭐가 더 좋은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로터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로터리는 이제 각각의 아웃컴이 이렇게 P로 표시된 거예요. 아웃컴에 대한 확률이 P로 표시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터리는 각각의 아웃컴에 대한 확률이 Q로 표시된 거. 그래서 지금 P랑 Q는 이제 다를 수 있죠. 이럴 경우 이렇게 서로 다른 로터리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 더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복권에 대한 그 선호 체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액션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취하는 그 선택에 관한 preference라고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과연 어떤 걸 사람들이 결과 더 좋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이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권에 대한 바로 기대값, expectation 또는 expected value예요. 그래서 복권에 대한 expected value는 만약에 L1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아웃컴이 P의 이제 확률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i번째 아웃컴이 발생할 확률 PI에다가 i번째 아웃컴이 그 의사결정권자한테 얼마만큼의 밸류를 갖다 줄 건지 그게 XI죠. 이 두 가지를 곱해서 i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해준 게 바로 복권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기대치, 기대값, expectation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두 가지 복권이 있다. L1과 L2가 있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L1을 언제 좋아하냐면요. 만약에 첫 번째 복권에 대한 기대값이 두 번째 복권에 대한 기대값보다 더 크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복권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도 있죠. 이게 기대값을 각각의 복권에 대한 기대값을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대값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복권에 대한 선호 체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이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전에 아까 그 배팅에 관한 이그샘플 보면은요. 이 배팅에 관한 이그샘플 보면은 첫 번째 복권에 대한 기대값은요. 기대값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L1은요. 그래서 2는 이제 expectation이거든요. 자, 이 기대값은 5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0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200이죠. 자, 이걸 다 계산하면은 275분의 3이 나와요. 자, 미리 계산했어요. 제가 지금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제 계산력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복권에 대한 기대값은요.
이건 좀 계산하기 쉽죠. 50이 2분의 1의 확률로 여기다 적어주면은 이 L2는 50이 2분의 확률 25, 그 다음에 100이 2분의 확률, 그러니까 기대값은 50, 그래서 더해주면 75. 자, 그래서 우리가 75랑 요 275, 그 3분의 275 이거 이제 비교해주면은 3분의 275는 90이 넘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복권을 더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선호 체계에 대한 랭킹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그 example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Saint Petersburg Paradox라고 해가지고 요 example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갬블이 등장하냐면은 그 동전을 계속해서 던져요. 언제까지 던지냐면은 처음에 헤드가 나올 때까지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 갬블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은 과연 이 갬블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동전이 계속 던지다가 이제 만약에 처음으로 앞면이 나왔다, 헤드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동전을 그만 던져요. 그리고 이 갬블은 저한테 얼마를 주냐면요. 만약에 n번째 플립에서, 그러니까 n번째 시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2의 n승만큼의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그냥 동전 딱 던졌는데 헤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받냐면은 2의 1승이니까 이만큼의 돈을 받죠. 그래서 이거의 기대값은 1이에요. 근데 이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테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요. 그럼 이거의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저는 두 번째 시도에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2의 2승, 그래서 4만큼의 돈을 받아요. 그럼 1이죠. 그리고 처음 두 번째는 테일 나오다가 세 번째 시도에서 이제 헤드가 나왔어요. 이 확률은 8분의 1이죠. 그때 저는 받는 돈이 2의 3승, 그러니까 8만큼이요. 이것도 역시 1이죠. 자, 이제 어떤 패턴이 보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만약에 T가 만약에 초반에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왔어요. 이거의 확률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의 그 11승분의 1이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는 상금을 얼마나 받냐면 2의 11승만큼 돈을 받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확률 곱해주면 역시 또 1이죠. 자, 계속 이 시퀀스가 이제 무한 수열로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갬블에 참여하면은 얻을 수 있는 상금의 총 기대치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1의 1을 무한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예요. 한마디로 이 갬블에 참여했을 때 기대치,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복권에 대한 기대값, 이거는 무한대예요. 그러면은 과연 제가 만약에 이 갬블에 참여하는데 돈을 50불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갬블에 참여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복권의 가치를 이렇게 expected value로만 평가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참여해야죠. 이게 심지어 50불이 아니고 10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갬블에 참여해야죠. 사람들은 보통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9.9%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 갬블에 참여하지가 않죠. 그래서 바로 이게 패러독스예요. 우리가 기대값으로 복권을 평가하면은 이 갬블의 기대값은 무한대예요. 참여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은 무한대예요. 하지만은 이 갬블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무한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 지금 요 실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니콜라스 베르놀리라고 요 다니엘 베르놀리의 사촌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요 실험을 이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과연 기대치는 무한대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참여를 안 할까? 이게 이제 패러독스였거든요. 그 패러독스에 대한 솔루션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다니엘 베르놀리. 이 사람은 스위스의 어떤 스위스 수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수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1738년도에 쓴 에세이에서
이 사람이 뭘 제안했냐면요. 결국 우리가 어떤 로터리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거를 그 모니터리 아웃컴에 대한 기대값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값보다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저한테 50불의 상금이 온다? 그럼 그 50불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 subjective value, 과연 50불이 저한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는지 그걸로 로터리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또 하나의 example 있는데요. 지금 더 간단한 example죠. 첫 번째 로터리는 85%의 확률로 제가 1000불을 벌어요. 그리고 남은 15%의 확률로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러면 이 로터리의 가치는요, expected value는요, expected value는 어떻게 되냐면은 EL1은 85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터리는 이제 확실한 결과를 저한테 보장하네요. 그래가지고 EL2는요, 확실하게 저한테 800불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의 기대값은 800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은 L1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로터리 둘 중에 뭘 선택할 건지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불을 그냥 확실하게 받고 말지 괜히 1000불 노렸다가 이제 15% 확률로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로터리를 보통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 기대값 말고 어떤 다른 요소가 이제 사람들의 그 로터리에 대한 프레퍼런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베르노이가 제안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로터리를 평가할 때 이 1000불이 주는 그 머니터리 밸류가 아니고요. 이 1000불이 주는 이 1000불이라는 머니터리 밸류가 저한테 얼마만큼의 효용을 주는지, 그래서 U of 1000불 여기다 이렇게 1000을 어떤 펑션, 유틸리티 펑션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그게 발생할 확률 0.85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0.15의 확률로 한 불도 못 버니까 U of 0가 되죠. 자, 요거를 로터리의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U of L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U를 이제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U가 없을 경우에는 로터리의 기대값, 안에 U를 집어넣으면은 로터리의 기대 효용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터리의 기대 효용은 이제 U of 80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를 비교해서 사람들은 요걸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제 이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지금 요 example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왜 두 번째 로터리를 많이 선택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죠. 두 번째는 어떠한 리스크가 없는 반면에 첫 번째 로터리에 관해서는 지금 15%의 확률로 돈을 아예 못 받을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근데 우리가 기대값으로 우리가 이런 로터리를 평가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리스크 애티튜드, 기대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르노이가 이제 제안한 건 뭐냐면은 기대 효용 가설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설이라고 쓴 이유는 이걸 이제 실제로 이런다는 걸 수학적으로 베르노이는 증명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서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좀 더 이론으로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론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대값으로 이제 로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유틸리티 펑션을 이제 이렇게 대입해야 된다는. 그래서 로터리의 어떤 기대 효용으로 이제 우리가 로터리에 대한 랭킹, 프레퍼런스 랭킹을 결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베르노이가 처음 제안한 기대 효용 가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자, 이제 이 가설이 이제 이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을 갖고 이제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